안녕하세요. ECK 교육의 두근두근 나의 첫 태국어 강의를 맡게 된 박가은입니다. 여러분, 태국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방콕, 푸켓과 같은 유명한 관광지라던가 똠얌꿍, 팟타이와 같은 맛있는 태국 음식이 생각나시죠? 태국은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태국의 언어인 태국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두근두근 나의 첫 태국어 강의는 1강부터 2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강부터 5강까지는 태국어의 자음, 모음, 성조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다음 6강부터 25강까지는 태국어의 기초 회화, 그리고 중요한 문법 요소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1강, 이 태국어의 특징과 자음 1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음 1이라고 써있는 이유는 태국어는 정말 자음이 많은 언어거든요. 자음이 많아요. 근데 처음부터 자음을 다 배워버리면 태국어 자음도 너무 많고 어렵고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실까봐 일부러 자음을 2시간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첫 번째로는 태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태국어 자음을 읽고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국어를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태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아셔야겠죠. 태국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예요. 동남아시아에. 태국의 북쪽으로는 미얀마, 라오스와 인접해 있고요. 동쪽으로는 캄보디아,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와 인접해 있습니다. 태국어의 특징 첫 번째로는요. 고유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 한국도 한글이라는 고유 문자를 가지고 있죠. 태국도 태국어라는 고유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리버라는 점이에요. 고리버. 우리나라는 어형의 변화가 있는 나라죠. 즉, 가니, 가고 약간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형의 변화를 하는 언어잖아요. 한글이라는 게. 근데 태국어는 고리버예요. 어형의 변화가 없는 언어예요. 즉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한 단어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 뜻이 달라질 수 있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고리버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격조사가 없는 언어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왜 주어 뒤에 은, 는, 이, 가, 목적어 을, 를 기억하시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태국어는 이런 격조사가 없는 언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태국어는 5개의 성조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어도 엄청 어렵다는데 4개 성조나 있다는데 태국어는 5개 성조나 있죠. 근데 한번 5개 성조를 쉽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태국어의 5개 성조는 평성, 1성, 2성, 3성, 4성 이렇게 5개의 성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성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평평하게 쭉 내주시면 돼요. 아, 아, 아 소리가 그냥 곧게 나가죠. 아. 일성 같은 경우는요. 일성은 내려주십니다. 아, 아, 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아, 처음 시작하는 이 포인트가 평소 말하는 말의 높이보다 낮다는 거예요. 아가 아니라 더 낮은 데서 시작해서 더 낮게 끝나는 거예요. 아, 아. 일성을 하기 위해서는 턱을 이렇게 내려주면 더 좋거든요. 이게 잘 안 된다 싶으시면 턱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아, 아, 아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성. 이성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 아, 아 올라갔다 내려오는 음이죠. 아, 이 이성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소리랑 비슷하냐면 이렇게 머리 잡아 당길 때 아 하잖아요. 아, 그 소리랑 비슷합니다. 아. 그 다음에 삼성 보시면 삼성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아, 아, 아. 마지막 사성은 아, 아, 아.
쉽죠? 평성부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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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소리를 넣어서 해볼까요? 요런 글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즉, 마라고 읽거든요. 마. 물론 성조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 마라는 글자를 가지고 평성, 일성, 이성, 삼성, 사성으로 읽어볼게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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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구별이 되시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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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태국어는 평성, 일성, 이성, 삼성, 사성 5가지 성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태국어의 자음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태국어의 자음은 44개입니다. 아까 자음이 너무 많아서 일부러 끊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자음이 44개예요. 그 다음에 모음은 32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음의 반 정도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 우선 자음에 나가기 앞서서 설명드릴 게 좀 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기역, 니은 있으면 이거의 이름은 기역, 니은, 그리고 소리를 낼 때는 가나라고 소리를 내죠. 근데 태국어 같은 경우에는 꺼로 소리를 냅니다. 꺼, 까이, 쩌, 짠, 더, 차다. 맨 앞에 다 꺼, 쩌, 더 보이시나요? 그래서 태국어는 다 어를 넣고요. 그래서 이 자음 하나 있었을 때 소리를 내려면 꺼, 쩌라고 소리를 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까이랑 짠, 차다, 빠딱 보이시나요? 요것들은 요 꺼까이라는 자음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단어들이에요. 즉 우리나라 보면 가, 가방, 나, 나비 이렇게 구성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짝대기 보이시나요? 이거는 장모음과 단모음을 표시해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짝대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모음이 32개인데요. 이 32개 안에는 장모음과 단모음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짧은 아나 장모음으로 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장모음, 단모음도 꼭 지켜주시면서 단어를 외우셔야 합니다. 즉 문자도 똑같겠죠. 그래서 첫 번째 꺼까이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꺼까이는 이렇게 씁니다. 꺼까이, 꺼까이. 성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꺼까이, 꺼까이. 이렇게 되죠. 꺼까이. 평성 일성이고요. 요 꺼까이 같은 경우에는 초자음은 쌍기역, 종자음은 기역으로 소리가 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요 글자 쩌짠으로 읽죠. 쩌짠이 이 글자의 이름이고 그냥 얘만 소리 내보세요 한다면 쩌겠고요. 요 쩌짠을 이용한 대표 단어는 짠이 되겠죠. 우선 쩌짠 써볼까요? 쩌짠, 쩌짠, 쩌짠 평성이죠. 쩌짠. 쩌짠 같은 경우에는 초자음은 쌍지읒, 그 다음 종자음은 시옷으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더 차다이죠. 더 차다, 더 차다 한번 써보면 이렇게 씁니다. 요 부분은 밑으로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 차다, 더 차다, 더 차다, 더 차다. 보이시나요? 너랑 나는 제가 길게 얘기하고 있죠. 너 차다. 너 길게, 차 짧게, 나 길게. 장모음, 단모음을 꼭 지켜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너 차다. 요 너 차다 같은 경우에는 초자음은 디귿, 그 다음에 종자음은 시옷이고요. 그 다음 여기 너 차다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글자 하나 더 있죠. 더 차다랑 똑같은데
산을 한번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삐죽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도 당연히 밑으로 내려서 쓰셔야 되고요. 떠바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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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초자음은 쌍디귿, 종자음은 시옷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동그랗게 안쪽으로 말아서 이렇게 너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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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 너덱의 초자음은 디귿, 그 다음에 종자음은 시옷입니다. 그 다음에 더덱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글자 하나 더 있죠. 너덱 같이 똑같지만 머리를 한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줍니다. 떠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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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떠다오 같은 경우에는 초자음은 쌍디귿, 그 다음에 종자음은 시옷으로 발음을 합니다. 여기까지 좀 괜찮으신가요? 우선 여기서 한번 팁을 좀 드리자면 태국어는 44개의 자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중에 2개는 현대에선 잘 쓰이지 않는 글자거든요. 그래도 물론 알아는 두셔야겠죠. 팁은 태국어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지 않는 글자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꺼까이예요. 꺼까이. 동그라미가 없죠. 나머지 보시면 다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태국어 문자를 쓰실 때는 무조건 동그라미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쉽게 생겼죠. 동그라미부터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버바이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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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자음은 비읍이고요. 종자음도 비읍입니다. 버바이마이 그 다음에 이거 버바이마이랑 너무 비슷한데 위로 이렇게 삐쭉 올라가 있죠. 버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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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초자음은 쌍비읍, 그 다음에 종자음은 비읍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먼저 그리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까요? 약간 요건 여기에 맞춰주시고요. 여기쯤에 써주시면 됩니다. 얘 이름은 어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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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초자음은 이응이고요. 종자음은 없어요. 안 써요. 그 다음 글자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먼저 해주시고 이렇게 어떻게 읽을까요? 얘는 거카이예요. 거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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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거카이 같은 경우에는 초자음은 키읔, 그 다음에 종자음은 기역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 보시면 얘 어떻게 쓸까요? 동그라미가 2개인데 무조건 왼쪽부터 쓰시면 돼요. 이렇게 씁니다. 쓰고 이렇게 여기 머리 붙이시지 말고 띄셔야 돼요. 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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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초자음은 치읓이고요. 종자음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더단이라고 하거든요. 더단. 이거는 동그라미 먼저 쓰시고 이렇게 올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밑에가 좀 이상하죠? 이렇게 쓰십니다. 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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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초자음은 티읕 그리고 종자음은 시옷으로
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요거 어떻게 쓸까요? 꺼까이랑 비슷한데 안쪽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이렇게 씁니다. 발음은 더둥, 더둥, 더둥. 더둥 같은 경우에는 초자음은 티읕, 그 다음에 종자음은 시옷으로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 이거 W랑 비슷하게 생겼죠. 동그라미를 안쪽에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게 위에까지는 안 오죠. 밑에서 끊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이게 동그라미가 안쪽에 있느냐 바깥쪽에가 있느냐가 완전 중요해요. 이렇게 쓰는 거랑 동그라미를 바깥쪽으로 쓰는 거랑 완전 다른 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얘는 버풍, 버풍, 버풍. 버풍 같은 경우에는 초자음은 피읍, 그 다음에 종자음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허화라고 써놨지만 허화는 아니고요. F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우선 생김새는 버풍이랑 비슷하지만 더 위로 올립니다. 쭉 올려주시고요. 퍼파, 퍼파, 퍼파. F 소리 나시죠? 퍼파. 그래서 초자음은 F. 제가 그냥 F라고 써놨고요. 종자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삼형제가 나오죠. 처음 써살라부터 읽어볼게요. 써살라. 써살라는 아까 우리 너덱 기억나시나요? 너덱. 너덱. 여기 동그라미 안쪽으로 말았죠. 근데 우선 동그라미를 바깥쪽으로 맙니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만 하면 다른 글자가 돼요. 뒤에서 더 배우겠지만 다른 글자가 되고요. 여기에 짝대기를 하나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이렇게. 얘는 써살라, 써살라, 써살라. 써살라 같은 경우에는 초자음은 쌍시옷, 종자음은 시옷입니다. 써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써는 이렇게 버바이마이랑 비슷한데요. 버바이마이 기억하시죠? 버바이마이에 하나 이렇게 해줍니다. 얘는 서르시, 서르시, 서르시. 서르시 같은 경우에는 초자음은 쌍시옷, 종자음도 시옷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써 마지막이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짝대기 올려줍니다. 서스아, 서스아. 얘는 성조 어떻게 될까요? 서스아, 서스아. 서스아 같은 경우에는 초자음은 쌍시옷, 그리고 종자음은 시옷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쓸까요? 동그라미 두 개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왼쪽부터 쓰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올린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 그리고 올려서 이렇게 꺾어 오시면 됩니다. 얘는 허힙, 허힙. 성조 어떻게 되죠? 허, 사성에 힙, 일성이죠. 허힙. 허힙 같은 경우에는 초자음은 히읗, 그리고 종자음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거쿠왑이에요. 거쿠왑. 우선 거쿠왑 한번 써볼게요. 이게 아까 거카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머리 한쪽을 더 넣어주시면 돼요. 거쿠왑, 거쿠왑, 거쿠왑. 이 거쿠왑은 초자음은 키읔, 그 다음에 종자음은 기역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커콰이에요. 커콰이, 커콰이.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아까 처음에 너덱이랑 비슷한데 아까 그 동그라미가 안쪽에 있느냐 바깥쪽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너덱은 안쪽이지만 요 커콰이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이에요.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씁니다. 커콰이 동그라미가 바깥쪽이고요. 아까 우리 써살라 배웠죠. 써살라는 요 커콰이에서 짝대기 여기 이렇게 한 모양이 써살라입니다.
그래서 요 거과이는 성조가 평성 거과이고요. 거과이는 초자음은 키읔, 그 다음에 종자음은 기역입니다. 그 다음에 거락항, 거락항은 여기 거코앗이랑 비슷한데 한번 꼬읍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꼬아주면 거락항이 돼요. 거락항 같은 경우에는 초자음은 키읔, 그 다음에 종자음은 기역입니다. 그 다음 거과이랑 비슷한데 머리 하나가 또 더 들어가 있죠. 이렇게 얘는 거콘 평성 거콘 같은 경우에는 초자음은 키읔, 그 다음에 종자음은 기역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거 응어 응우라고 되어 있죠. 응어 응우는 응어우라고 읽고요. 약간 콧소리가 좀 나죠. 응어우 이렇게 되시고 코가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응어우 이 응어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쉽죠. 이렇게 씁니다. 응어우. 그 다음에 이 응어우는 초자음은 ng 응어 할 때 그 ng 발음이고요. 종자음도 마찬가지로 ng 발음입니다. 근데 보통 태국어 이렇게 썼을 때 응어가 종자음으로 오면 이응으로 발음을 해요. 이응 받침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 어떻게 쓰죠? 우선 이름은 저장. 마지막이니까 성조 한 번 더 맞춰볼까요? 저장. 쓰는 법은 이렇게 쓰고 삐쳐줍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말아서 오고 삐쳐줍니다. 저장. 이 저장 같은 경우에는 초자음은 치읓, 종자음은 시옷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태국어 44개 자음 중에 2개 자음은 현대에서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요 첫 번째 거코왓 요거랑요. 거콘 요 두 글자입니다. 거코왓과 거콘은 현대 태국어에선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뭐 간판이라든지 뭐 이럴 때는 사용하긴 하겠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꼭 거코왓, 거콘도 잘 안 쓰지만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태까지 배운 거 복습 한 번만 짧게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태국어의 자음은 44개고요. 2개는 현대 태국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모음은 32개인데 장모음, 단모음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꼭 뭐 단어라든지 아니면 글자라든지 다 이름들이 있을 때 장모음, 단모음 확실히 구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태국어를 배웠을 때는 일부러 장음을 더 길게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거락항, 거과이 이런 식으로요. 왜냐면 태국어를 계속 배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 짧아져요, 점점. 그래서 장모음과 단모음이 잘 구별 안 되게 되거든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처음부터 일부러 길게 하는 연습을 해야지 짧아져도 장모음과 단모음이 이제 구별 지을 수 있으니까 꼭 처음 연습하실 때는 길게, 오버해서라도 길게 좀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태국어 자음 쓸 때 동그라미가 없는 글자 2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 처음 게 거가이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다음 시간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동그라미부터 글씨를 쓰고요. 그 다음에 왼쪽부터 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태국어의 특징과 그 다음에 태국어 자음 한번 배워봤죠. 태국어 자음 44개 중에 아직 반 정도밖에 안 배웠지만 어떻게 해볼만 하신가요? 처음에 보면 이거 너무 어렵고 너무 형태가 좀 특이하게 생겼고 너무 어렵고 이거 언제 다 외우고 이런 걱정들이 좀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정말 태국어를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좀 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그림으로 안 보이고 글자로 보여요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꼭 집에서 열심히 써보시는 거 연습해 보시고요. 발음하실 때 장모음, 단모음 확실하게, 그 다음에 성조도 빠지지 않고 외우셔야 돼요.
커락한 커, 콰이 이렇게만 외우시면 소용이 없어요. 커, 콰이, 커, 쿠왓 이렇게 성조까지 함께 외워주시면서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